카페 문을 열자 미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은주야. 그런데 미자 옆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 씨도 혼자래. 너도 혼자고. 서로 외로울까봐 내가 소개해주는 거야. 장세준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사람 손길이 그립더라고요. 은주는 조금 경계하면서도 오랜만에 관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가에 앉은 미자의 눈빛은 은주를 보면서도 어딘가 계산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은주는 배신의 시작으로 향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6시가 되자 김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일찍 시작되었죠. 하지만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황혼 이혼을 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독 은주의 집만 어둡고 조용했어요. 나도 누군가랑 대화 좀 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집이 조금이라도 덜 적막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은주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었어요. 내용은 뻔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랑과 미움, 그리고 결국엔 해피엔딩. 하지만 은주에게는 이마저도 소중한 일상이었죠. 최소한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오전 10시쯤 되자 은주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마다 은주는 근처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샀어요. 이것도 하나의 루틴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일정이라도 없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리곤 했거든요. 마트로 가는 길에 은주는 아파트 앞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함께 웃고 떠들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윤미자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친구였죠.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결혼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은주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은주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나저나 은주야, 너 오늘 시간 있어? 나 지금 시장 앞 카페에 있는데 잠깐 나올래? 얼굴 좀 보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반가운 제안이기도 했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지금? 응, 좋아. 어느 카페야? 시장 입구 쪽에 새로 생긴 데 있잖아. 거기로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은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본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고 거울을 보며 옷을 다시 챙겨 입었어요. 언제 외출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벼운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카페로 가는 길 은주의 마음은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년 동안 은주는 정말 최소한의 사람들하고만 만났거든요. 이혼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 단위로 만나던 사람들은 이혼 후에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어요. 카페 앞에 도착한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미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여기, 은주야.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은주는 조금 놀랐어요. 미자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는데 나이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미자야, 이분은?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장세준 씨라고. 내가 아는 분이야. 세준 씨, 여기가 내가 말한 친구 은주야. 장세준이라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세준이라고 합니다. 미자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낯선 남자가 있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자리에 앉은 마당에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은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배신의 시작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요. 은주는 자리에 앉으며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메뉴판을 넘기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이죠.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미자가 왜 갑자기 남자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은주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니면 카페라떼? 미자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충 대답했어요. 아메리카노로 할게. 장세준이라는 남자는 은주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불편했죠. 이런 자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자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사실은 말이야. 세준 씨도 요즘 혼자 지내시거든.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우리 나이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야.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자가 자신을 소개팅 자리에 데려온 건가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미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해줬어야지. 은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너 안 나올 거 뻔하잖아. 일단 만나보라고. 세준 씨 참 좋은 분이야. 장세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 씨, 저도 갑작스러운 자리라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자 씨가 은주 씨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서요. 그냥 가볍게 차나 한잔하면서 인사만 나누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의가 바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조금 경계심을 늦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가기도 뭐하고 일단은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싶었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장세준을 슬쩍 관찰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죠. 세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자 말로는 혼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세준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죠. 그래도 가끔은 사람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삶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자가 분위기를 띄우듯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세준 씨도 외롭고 은주 너도 외로운데 가끔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 좋잖아.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다고. 은주는 미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자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장세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 씨, 저도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지내다 보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은주 역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조금씩 풀렸어요. 장세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혼자가 된 후 어떻게 지내는지. 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하지만 창가에 앉아있던 미자의 표정을 은주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은주와 장세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카페를 나서며 장세준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자주 만나자. 나이 들어서 친구 많으면 좋은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장세준이라는 사람도 괜찮아 보였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미자가 왜 갑자기 남자를 소개시켜 준 걸까? 정말 친구로서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은주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었겠어. 미자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걸. 나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 은주는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 믿음이 자신을 더 깊은 함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니 장세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은주 씨,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지만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잤어요. 세준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장세준은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은주 씨, 무릎은 괜찮으세요? 미자 씨한테 들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오늘 죽을 끓였는데 나눠드리고 싶네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거든요. 장세준의 관심은 세심했고 말투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은주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관심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장세준은 직접 은주의 집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은주 씨 약속대로 죽 좀 끓여왔습니다.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면 좋겠네요. 은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세준 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은주 씨 덕분에 요즘 말할 사람이 생겨서 좋습니다. 장세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보온병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함께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교차했죠. 그날 저녁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세준 씨랑 요즘 잘 지내지? 연락 자주 하더라. 미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가끔 연락하긴 해. 근데 미자야, 세준 씨가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 뭐가 부담스러워? 사람 좋잖아. 너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기댈 사람 있어야지. 혼자 늙어가면 외롭다고. 미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은주가 꼭 장세준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근데 미자야, 세준 씨 직업은 뭐래?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은주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세준 씨? 예전에 작은 사업했다고 하더라. 지금은 은퇴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너랑 딱 맞아. 미자의 대답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장세준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고 내용도 점점 더 사적으로 변해갔어요. 은주 씨, 요즘 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합니다. 은주 씨 생각이 자꾸 나네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됩니다. 은주 씨는 그런 적 없으세요? 은주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감은 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장세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주 씨,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할까요? 미자 씨도 같이 나온답니다. 미자도 함께 한다는 말에 은주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셋이 함께 만나는 거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자는 계속해서 은주와 장세준 사이를 중재하듯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은주야, 세준 씨 참 좋은 분이지? 이런 분 흔치 않아. 세준 씨, 우리 은주 착하죠?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꼭 이어주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미자가 은주의 팔을 잡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세준 씨 진심으로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너도 좀 마음 열어봐. 혼자 늙기 싫잖아. 은주는 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미자는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까? 정말 친구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세준이라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미자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엮으려고 하는 걸까요?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설마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었겠어. 미자는 날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 은주는 다시 한번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주와 장세준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어요. 은주도 이제는 장세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장세준과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장세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세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번 달 월세 보증금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은주는 조금 놀랐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장세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요. 지금 당장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창피하지만 은주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장세준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뿐이었죠. 그러시군요. 그런데 가족분들한테는 도움을 못 받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세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일어났어요.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인데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조금은 이상했거든요.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은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세준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제를 돌렸죠. 아,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은주 씨한테 걱정 끼쳐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요즘 제 상황이 좀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장세준의 어려운 사정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오늘 세준 씨 만났다며? 잘 지내고 있어? 응, 만났어. 그런데 미자야, 세준 씨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던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나이에 혼자 살면 다들 그렇잖아. 미자의 반응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근데 미자야,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이제 막 알게 된 사이인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러자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은주야. 너 왜 그래? 사람이 힘들다는데 의심부터 하면 어떡해. 세준 씨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그냥 자기 상황 얘기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리고 말이야, 너 돈도 많잖아. 교사로 평생 일했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받았고. 혼자서 그렇게 꼭꼭 쌓아두기만 할 거야? 좀 나눴으면 어때? 미자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당황스러웠어요.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미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유, 됐어. 너 혼자 알아서 해. 난 내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세준 씨 같은 좋은 사람 놓치지 마. 전화를 끊고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자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장세준을 두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은주에게 돈을 나눠 쓰라는 말까지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은주는 우연히 미자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자의 집 앞에 장세준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은주는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미자와 장세준의 관계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거든요. 미자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세준을 소개했는지, 왜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지, 그리고 왜 미자가 은주에게 돈을 나눠 쓰라고 압박하는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자는 내 친구야.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은주는 계속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며칠 후 장세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씨, 요즘 제가 너무 힘든 얘기만 해서 부담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밝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문자는 정중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낯선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습니다. 고객님, 장세준님 계좌로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매월 150만 원이 이체 예정입니다. 은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동이체? 장세준 계좌로? 은주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급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방금 자동이체 등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지난주 수요일에 고객님께서 직접 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 그날 은행 간 적 없어요. 하지만 신청서에 고객님의 서명이 있고요.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은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주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었고요. 은주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본인의 서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은주는 절대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고객님, 그러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은주는 은행을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의 서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미자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미자가 서류에 서명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아파트 분여회 관련 서류라고 했었죠. 은주는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서명을? 은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미자가 그 서명을 이용해서 위조한 거라면? 은주는 급히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곧장 미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은주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미자가 문을 열었죠. 은주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미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자야, 나 은행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 장세준 씨 계좌로 자동이체가 등록됐다는데 넌 이거 아는 거야? 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말했죠. 그게 뭔 소리야? 나도 모르는 일인데. 미자야, 솔직히 말해. 혹시 너랑 세준 씨가 무슨 계획을 짠 거 아니야? 그러자 미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은주야, 세준 씨가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 나도 안타까워서 좀 도와주려고 했어. 그래서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내 돈을 몰래 빼돌리려고? 위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돈도 많잖아. 혼자서 그렇게 쌓아만 놓고. 우리끼리 좀 나눴으면 안 돼?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자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혼자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나도 힘들게 살아. 근데 넌 교사 연금에 재산분할까지 받아서 여유 있잖아. 좀 나눠줘도 되잖아. 은주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주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제목은 이랬습니다. 장세준 마이너스 윤미자 재산 분배 계약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은주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김은주 재산의 50%를 목표로 함.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이체. 추가 목표 부동산 명의 이전 유도. 공모자 간 비밀 유지 철저. 은주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자와 장세준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인 거였습니다.
미자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미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혼자 다 먹고 사니까 속이 쓰렸어. 친구끼리 나눴으면 안 되는 거야? 넌 항상 잘 살았잖아.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난 이혼하고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했어. 그렇다고 이렇게 날 속이는 게 정당화돼? 30년 우정이 이런 거였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은주 씨, 이제 다 알았으니 그냥 좋게 합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사람 참 순하게 생겨서 우리가 좀 이용한 거지, 뭐. 그 말에 은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30년 우정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왔죠. 뒤에서 미자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은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숨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틀 동안 은주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미자와 장세준의 배신으로 가득했죠.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은주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책은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일지도 몰라.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은주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 방법, 서명 위조 신고, 민사소송 절차. 은주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법률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은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은주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주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자와의 30년 우정, 장세준과의 만남, 그리고 자동이체 사기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서명 위조 사건입니다. 증거만 잘 확보하시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 사진도 좋은 증거고요.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의 필적 감정,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음이나 문자 기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조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혹시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돈거래 내역 같은 것도 추적 가능합니다. 네, 제가 미자 집에서 봤던 계약서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면 자동이체 신청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은행에 가서 신청서 원본을 확보하시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사기 및 문서 위조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주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은주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서 원본을 받아낸 은주는 필적 감정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감정 전문가는 은주의 실제 서명과 신청서의 서명을 비교했어요. 이건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필압, 회계 방향, 속도 모두 다르네요. 정식 감정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미자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저장했어요. 장세준과의 대화 내용도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정리하다가 은주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미자와 장세준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야 둘의 공모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미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은주는 참았어요. 오후 3시쯤 장세준의 차가 미자의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장세준이 내려 미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은주는 휴대전화로 촬영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미자의 집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은주 그 여자 완전히 속았더라고. 순진해서 다행이야. 장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치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이미 자동이체는 시작됐고 우리가 발뺌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증거 없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은주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귀찮아져. 신고? 그 여자가 그럴 배짱이 있을 것 같아?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인데. 둘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녹음을 계속했어요. 그나저나 은주 집이 꽤 괜찮던데. 나중에 기회되면 부동산 명의도 넘겨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무 욕심내지 마. 일단 매달 150만 원씩만 받아도 충분해.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조용히 있자. 은주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사진, 필적 감정서,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까지. 은주는 이 모든 것을 USB에 저장하고 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 두었어요. 다음 날 은주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우리 한번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내일 오후 2시에 구로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미자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세준 씨도 같이 나와. 미자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둘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아직 자신들이 완전히 들통난 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늦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미자와 장세준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 앞에 섰습니다. 미자가 먼저 말했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부르면 어떡해?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끝내려고 해.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잖아. 장세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끝내다니 무슨 소리예요? 은주 씨, 우리가 좋게 합시다고 했잖아요. 좋게요? 사기를 치고 서명을 위조하고도 좋게 하자고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댔어요. 야, 은주야. 사기가 무슨 사기야. 우리가 그냥 좀 도움 받으려고 한 거지. 도움? 내 동의도 없이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돈을 빼가는 게 도움이야?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 너희 둘이 작성한 재산 분배 계약서야. 내 재산 50%를 목표로 한다는 그 계약서.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세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그리고 이건 필적 감정서야.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의 서명이
내 거짓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지. 은주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은주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오해.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은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자의 집 앞에서 녹음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은주 그 여자 완전히 속았더라고. 순진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치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아. 이미 자동이체는 시작됐고 우리가 발뺌하면 그만이야.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미자와 장세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은주야, 그건 뭐? 변명할 거야? 30년 우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내 돈을 훔치려 한 게 변명이 돼?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세준이 태도를 바꿔 애원하듯 말했어요. 은주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좋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돈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돌려준다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날 속인 사람들이? 은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 중이었어요. 이미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미자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가 평생 친구였잖아. 어떻게 친구를 경찰에 신고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억울했어.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은주는 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질투인지 우정인지 이제는 나도 알겠어. 내가 힘들었다면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사기를 쳤어? 왜 날 이용했어? 그게. 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세준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은주 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고소 취하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이 나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부정과 타협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세준 씨. 은주는 장세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해요? 혼자 지내면 사람 손길이 그립다고 했죠. 그 말에 속아서 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장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 말투도 이제 지겹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으니까.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2명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은주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윤미자 씨, 장세준 씨 맞으시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조사 요청드립니다. 미자가 은주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제발. 우리 30년 친구잖아.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친구는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지 않아. 형사들은 미자와 장세준을 데리고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는 미자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미자와 장세준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죠. 어르신 잘 대처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모은 증거들 덕분에 수사가 수월했어요. 형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변호사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자동이체된 금액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돈은 됐어요.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제대로 맞서 싸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오랜만에 시장 앞 카페를 찾았습니다. 미자와 처음 장세준을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자의 전화, 장세준과의 만남, 그리고 충격적인 배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은주는 잠시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순진한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그 순진함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있었죠. 혼자 오셨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혼자예요. 저도 혼자 왔는데 같이 앉아도 될까요? 혼자 커피 마시면 심심하거든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경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은주는 달랐습니다. 그러세요. 할머니는 자리를 옮겨 은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가볍지만 따뜻한 대화였죠.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할머니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처음엔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조심할 것도 많더라고요. 은주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요즘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마음을 닫지는 마세요. 할머니의 말이 은주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자와 장세준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었죠. 카페를 나서는 은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은주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은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어. 나는 이겨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은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았고 견뎌냈고 결국 나를 지켜냈어.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며칠 후 은주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온 은주에게 딱 맞는 일이었죠. 아이들은 아니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은주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자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